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페널티 박스 에어리어 안에서만큼은 지배자라는 타이틀이 부족함이 없었고 역대 최고 수준의 골 결정력을 가진 골게터란 찬사를 받은 작은 거인.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 70경기 55골로 신이 내린 득점 재능을 가졌지만 노력이 재능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게으른 천재의 대명사가 된 악마의 재능, 호마리오입니다. 1960년대 브라질의 경제는 조금이나마 호황기를 맞이했고 1970년대 브라질 대표팀이 월드컵을 우승하면서 성장률은 더욱더 높아갔지만 일부 부유층의 독식으로 브라질 일반 국민과 빈민가 가정의 사정은 예전보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에서 1966년 태어났던 호마리오는 호흡기 질환을 어린 시절 앓고 있었지만 여느 어린 아이들처럼 공을 차며 희망을 가지고 있던 축구 꿈나무였습니다. 브라질 축구 위상이 하늘을 찌르면서 브라질 내에선 사커 닉네임을 따로 쓰는 게 유행이었지만 호마리오는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호마리오 아버지가 인기 TV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박사 호마리오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유난히 작았던 호마리오는 1979년 13살이란 나이에 명문 바스코 다가마에 입단은 했지만 키 때문에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전긍긍하던 구단은 호마리오를 올라리아라는 클럽으로 임대를 보내기에 이릅니다. 2부 리그에 있던 올라리아에서 호마리오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그는 올라리아 2부 리그 소속으로 U17 대회 후반전만 뛰었을 뿐인데 7골을 터뜨립니다. 이 경기 소식을 들은 바스코 다가마는 키가 작은 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고 곧바로 정식 계약서를 들고 호마리오에게 찾아가 사인을 합니다. 바스코 다가마의 정식 선수가 된 호마리오는 곧바로 리그를 뒤흔드는 괴물 공격수의 위용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21살이었던 1985년 호마리오는 주 선수권 대회에서 득점왕에 올랐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기에 이릅니다. 남미 20세 이하 선수권 대회에서 브라질의 우승컵을 안겨주었고 바스코 다가마에겐 1997, 98 두 번이나 리그 우승컵을 선사합니다. 이 당시 브라질 선수가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1군 대표팀 선수 중 해외파는 단 3명뿐이었고 이 3명도 모두 이탈리아에 진출한 선수들이었죠. 이탈리아 무대로 진출한 선수들이 이탈리아의 규율과 전형화된 스타일로 정제가 되어서 대표팀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브라질 축구 팬들은 창의성과 자유분방함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때가 1987년부터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같은 언어권인 포르투갈 진출 러시가 시작이 되었고 21살의 호마리오도 브라질 리그를 떠나서 유럽 무대 도전 욕구가 피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브라질 축구가 우승 후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프랑스에 꺾이면서 높은 축구 수준의 매료가 된 것입니다. 1988년 중반까지 브라질에서 활약하며 그의 이름을 조금씩 알려가던 호마리오는 서울 올림픽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럽 무대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호마리오가 선택한 첫 유럽 무대는 네덜란드 리그의 아인토벤이 되었습니다. 그 전 시즌 아인토벤은 트래블을 달성한 클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럽에서 알아주던 팀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브라질까지 날아가서 당시 바르셀로나, 레알에 관심을 받던 호마리오를 끈질기게 설득을 했습니다. 공격수에게 꼭 필요한 돌파력과 득점력을 겸비한 호마리오였지만 나태한 태도가 흠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훈련 시작 1분 전에 도착을 하는 호마리오에게 팀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는 필요 없다, 돌아가라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히딩크는 호마리오를 리그 경기에서 명단 제외를 시켰고 호마리오 없이도 2대0 승리를 거둡니다. 호마리오도 히딩크도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호마리오의 훈련 태도는 바뀌어서 성실하게 팀 훈련에 참여합니다. 히딩크가 호마리오를 부른 것은 4일 뒤 챔피언스리그 선발 명단을 호명할 때뿐이었습니다. 부크레슈티전 드디어 선발로 나선 호마리오는 헤드트릭으로 자신을 증명했고 히딩크와 호마리오는 경기가 끝난 후 뜨거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호마리오는 베르캄프가 이끌던 아약스를 제치고 아인토벤을 3번이나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고 3번이나 득점왕에 오릅니다. 168cm에 불과한 신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것이었죠. 5시즌 동안 호마리오는 경기당 0.9골을 기록하며 네덜란드 리그는 이제 좁다는 느낌을 받았고 바르셀로나가 호마리오를 원했습니다. 마라도나의 이탈 이후 한동안 위대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던 등번호 10번은 1993년 브라질에서 온 외수왕 공격수에게 향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스페인의 외국인 보유 상한선인 3명을 이미 충족한 상태였지만 과감하게 호마리오를 영입했습니다.
그만큼 호마리오는 당대 유럽 최고의 공격수로서 이미 군림을 하고 있었죠. 이적료는 174억, 아인토벤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 선수를 판 것입니다. 1992년 이미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했던 크루이프의 드림팀에 호마리오가 가세하면서 스토이치코프, 라우드롭과 삼각편대가 구성이 됩니다. 호마리오는 입단을 하자마자 첫 시즌 30골을 약속합니다. 화끈하게 선언을 한 호마리오답게 그는 33경기에서 30골 기록을 세워서 리그 우승, 리그 득점왕 2관왕에 오릅니다. 호마리오 자신감의 절정은 1994년 1월 9일에 열린 엘클라시코 경기였습니다. 호마리오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에 참가하고 싶어서 휴가 요청을 냈지만 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거절당합니다. 크루이프 감독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엘클라시코전에서 해트트릭을 하면 휴가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정말 해트트릭을 장렬시킨 뒤 브라질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당시 경기는 충격적이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레알 마드리드는 호마리오 한 명에게 정신을 못 차렸고 전반 24분 만에 골을 먹히자마자 중앙수비수 페르난도 이에로를 교체 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엔 내부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호마리오는 감독 요한 크루이프와 잘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994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밀란에게 0대4로 무참히 패배하자 호마리오는 모든 게 크루이프 탓이라고 했을 정도. 1994년 미국 월드컵이 열리기 전 호마리오의 부친이 납치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를 돌려놓지 않으면 월드컵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그의 한마디에 브라질은 난리가 났고 납치범은 갱단과 경찰, 브라질 전 국민적인 반응에 납치범은 아버지를 풀어주게 됩니다. 한편 1993년 월드컵 남미 예선에 부름을 받고 남미로 날아간 호마리오는 벤치 멤버로 시작을 하자 크게 분노합니다. 장거리 비행 끝에와 후보 멤버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었죠. 당시 브라질의 파레이라 감독은 호마리오의 길들이기에 나섭니다. 역대급 황금 세대가 터진 볼리비아와의 경기에서 호마리오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브라질이 강가한 부분이 있었으니 볼리비아 홈구장 에스타디오 에르난도 실레스 구장은 무려 해발 3600m에 위치한 악몽의 구장이었습니다. 브라질은 0대2로 패했고 호마리오가 빠진 월드컵 원정에서 죽을 씁니다. 파레이라 감독은 다시 호마리오를 불러들였죠. 복귀한 경기는 월드컵 진출권이 걸린 경기이자 최종전 우루과이전. 이 경기에서 브라질은 비교도 월드컵 본선 탈락이 될 운명이었지만 호마리오가 2골을 넣으면서 브라질은 아슬아슬하게 본선에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1994년 월드컵이 열리고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다시 받은 호마리오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그는 데포르티보 소속의 베베토와 함께 황금 콤비를 이루며 브라질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는 7경기에 출장을 해서 5골을 장렬하며 득점 2위를 차지합니다. 대회 MVP에 오르는 영광까지 얻었죠. 준결승에서 168cm의 호마리오가 스웨덴을 제치고 점프 헤딩골을 장렬시킨 장면은 백미 중에 백미였습니다. 1994년 피파 올해 선수상은 호마리오의 차지였죠. 발롱도르 수상을 당시 유럽 선수만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28살의 전성기 호마리오의 라리가 두 번째 시즌은 어땠을까요? 전 시즌 말미부터 불거져온 크루이프 감독과의 불화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전반기 3골만 넣은 채 그는 1994-95 시즌 도중에 브라질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해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의 당시 나이는 29살, 포워드로서 절정에 있을 시기였고 기량도 역시 건재했지만 그는 브라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1995년 29살에 갑자기 브라질로 돌아간 뒤 호마리오는 연일, 팬, 동료 선수, 감독들과의 불화로 도마 위에 오릅니다. 옛날 친구였던 에드문드에게 후원을 퍼부었고 플루미넨스 소속으로 경기를 치르다 6대0으로 패하자 팀 동료 안드레이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호마리오는 1994년 월드컵 결승전 이후 무려 2년 4개월 동안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합니다. 그 사이 브라질은 국제대회 골드컵과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모두 패해 준우승만 2번만 하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 상황. 1997년 코파에서 호마리오는 3골 1도움으로 마침내 브라질 대표팀이 다시 남미 정상에 서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같은 해 컨페더레이션스 컵도 마찬가지였죠. 대회 5골, 결승전 해트트릭은 30살에 접어든 호마리오였지만 여전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브라질 대표팀에 호나우두 히버우드가 있었지만 호마리오의 영향은 아직도 유효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 호마리오는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그는 그라운드가 아닌 해설자로 후배들의 월드컵 준우승을 안타깝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발렌시아로 다시 한번 유럽 복귀를 희망했으나 1년도 채 안 되어서 다시 브라질로 돌아옵니다.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플라멩고로 잠깐 돌아왔을 때
감독이 룩셈부르크 감독이었는데 호마리우는 사사건건 감독과 마찰을 빚었고 룩셈부르크 감독이 브라질 대표팀 감독이 되면서 호마리우는 국대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젊은 선수를 기용하겠다고 하면서 호마리우를 제외시켰지만 정작 알다이르, 카푸는 팀에 있었죠. 호마리우를 국대에 부른 것은 2000년 브라질 국대가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죽을 또 쓸 때였습니다. 호마리우가 복귀하기 전까지 브라질은 3승 2무 2패라는 좋지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말년의 위기에 브라질과 호마리우가 뛴 경기 수는 7경기, 그리고 그는 10골을 넣으면서 브라질의 2002 월드컵 본선 진출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본선 랭크가 뛰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브라질 리그로 돌아와서도 호마리우의 실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39살의 득점왕을 차지해 역대 최고령 득점왕이라는 타이틀을 세웠죠. 그리고 말년엔 미국 리그로 이적, 미국 리그에서도 득점왕을 차지하고 2009년 그렇게 역대 최고의 득점왕은 은퇴를 합니다. 나라가 위기 때마다 등장을 해서 해결사로 팀을 구해냈고 유럽 무대에서 강력한 임팩트, 월드컵에선 절대자 존재를 내뿜었던 희대의 게으른 천재 호마리우. 독단적이며 이기적이고 때론 괴팍한 성격으로 축구 외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그였지만 브라질 국민들은 호마리우를 국민적 영웅으로 지켜세웠습니다. 168cm 단신의 공격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했던 호마리우. 브라질에 그가 없었더라면 월드컵에서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팀플레이의 정점에선 이상적인 선수로 화려한 플레이가 없이도 세계 최고 바늘에 오른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